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한 필리핀 사업가가 블랙핑크 멤버 제니에게 구애를 하려고 서울 한복판에 5개 광고를 내걸어서 화제가 됐죠. 필리핀 국적의 사업가라는 그는 제니가 자신의 이상형이라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5개 광고로 공개 구애를 했습니다. 이 광고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네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나? 이 정도면 스토킹이다. 이런 불편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공개 구애,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자, 공개 구애는 연예인들만의 일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린 공연장이나 길거리에서 고백을 했다가 상대가 도망가 버렸다는 프로포즈 실패담들이 종종 전해지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있는 것이냐의 문제겠죠. 사실 일방적인 사랑 고백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꼭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있고 사실은 나아가서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최근 시행된 스토킹 처벌도 일방적인 구애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따라다니거나 일상을 보내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해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발적인 구애라면은 바로 범죄로 보긴 어렵지만요. 이런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스토킹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계속이 포인트죠. 사실은 이제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섬뜩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장소를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지 거기에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있을 것을 생각하면은 거기에 가기 힘들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해 호소를 많이 하시는 걸 저희도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 사랑이 거절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내 사랑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 사실 그게 정말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자, 상대방의 거절을 무시하고 구애하는 행위, 범죄까지 될 수 있고 또 처벌되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용원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강 변호사님 오시는 줄 알고 양담소 홈페이지에 사연이 올라왔어요. 네. 네, 그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3개월도 안 돼서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키우지 않겠다고 어린 저를 내팽개치고 친할아버지께서 막내를 낳아 키운다는 심정으로 저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돌보지 않았고 저는 친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고등학교 때까지 용돈과 학비를 대주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자라 지금의 남편을 만나 행복과 사랑을 알았습니다. 지금 아이 둘을 키우는데 순간순간 눈물이 참 많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를 하루 종일 부르는데 왜 불렀어 하면 그냥 이유 없이 엄마가 좋아서 부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 아빠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엄마 아빠를 제가 부를 일은 없겠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따로따로 잘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쪽은 모든 재산을 새엄마 앞으로 해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는 해에 새엄마가 낳은 동생이 있고요. 새엄마는 저의 친엄마로 가족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친엄마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친엄마는 처녀로 속이고 재혼을 했고 현재 남편 사이에 자식 둘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이모를 통해 어렵게 연락을 부탁했지만 엄마는 제게 연락 한번 하지 않더라고요. 마음 아팠지만 저의 행복을 위해 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제 권리는 찾고 싶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연을 읽다 보니까 저도 좀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엄마를 부르죠. 그렇게 좋아서 부르는 엄마를 한 번도 못 불러보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히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자, 이제 질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강 변호사님. 네. 상속 문제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당연히 사연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해두었다고 하네요. 자, 이럴 경우 사연자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이전돼서 정작 사연자분이 상속을 받으실 게 없다면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네. 유류분 제도는 아시다시피 법정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중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 비율을 확보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네.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법정 상속인은 지금 새어머니와 사연자 또 이복 동생이 있고 네. 법정 상속분은 새어머니가 7분의 3, 사연자와 이복 동생은 각자 7분의 2가 돼서 사연자의 유류분 비율은 7분의 2에서 2분의 1을 곱한 7분의 1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법무부에서 개정안이 나와서 형제 상속인들에게는 이제 유류분을 없애겠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그 유류분 제도가 또 그 상속인들을 보호하는 면이 있는 제도라서 약간 유류분 제도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강 변호사님, 그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일단 파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7분의 1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연락도 없고 만남도 없이 살고 있는데 사망한 경우에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나중에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시면 상속인 조회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사망하신 분의 금융재산 이런 내역들을 상속인이 뽑아서 아실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파악을 하시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유류분 소송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법원의 절차를 밟게 되시면 아버지가 생전에 어떻게 재산을 형성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새어머니에게 이전하셨는지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류분 소송을 일단 제기를 해놓고 그게 이제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예. 해놓고 법원을 통해서 이제 재산을 아버지의 그 전의 재산까지 조회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통해서 파악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네. 만약에 이제 새어머니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연자분이 새어머니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공부상으로는 새어머니의 친생자로 등재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공부상으로 원칙적으로 공동 상속인은 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새어머니의 자녀인 이복 동생의 입장에서 사연자분으로 인해서 자신의 상속 지분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아마 사연자분에 대해서 친생자 관계가 없다. 새어머니와 사연자는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상속인에서 빠지게 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해소란 특정인과의 사이에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소입니다. 어떤 사정으로 등기부상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진실한 친자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진실한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해소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예, 만약에 이제 뭐 새어머니 밑으로 친생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동거를 하였고 또 입양의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그런 가족 간의 관계가 있으면 입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사셔서 입양이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겠군요.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새어머니와 관련해서 본인이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거에 대비해서 어쨌든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또 친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네. 지금 뭐 공부상에는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 이 경우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에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먼저 친어머니와 관계에서
친생자 관계 존부가 명백히 지금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사연자분이 바로 상속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네. 뭔가 친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으시려면 일단 현재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새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친생자 존부 확인의 소를 확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모가 되시는 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사실 출산으로 인해서 자연히 혈연 관계는 인정이 되지만 네. 어쨌든 법적으로 상속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상의 기재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는 친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생자 존부 확인의 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2번이 돼야 되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일단 그 새어머니와 관계에서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한번 받고 그다음에 다시 친어머니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정정을 하고 상속을 진행을 하면 친어머니와 관계에서는 또 그렇게 권리를 찾을 수가 있겠군요. 네, 우리 사연자분이 사실 이제 그 권리를 찾고 있다는 그 마음이 전 너무 이해가 가요. 내가 버림은 받았지만 그래도 뭔가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강 변호사님 말씀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신디 로퍼의 타임 애프터 타임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